주력 40억 원, 중정 17년 7월 19일 개해 첫 번째 기사 1522년 명가정 1년 병조판서 장순선 참판 박유령 참지 홍언필이 헌부의 소론으로 인하여 사직하니 잔교하기를 내가 헌부의 상소 내용을 보니 병조로 깊이 꾸짖는 것이 아니고 곧 병기를 중히 여긴 것이었다. 마땅히 그 소임을 건실히 해야 하니 사직하지 말라 하매 장순손이 또 아뢰기를 전장에 갔다 왔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의 아비가 죽은 지 지금 이미 15년이 지났습니다. 아비가 생시에 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는 내가 살던 땅에 사당을 세우라 하였습니다. 신이 전년에 비로소 어머니의 3년상을 마치고 곧 아비가 살던 땅에 사당을 세웠으므로 반드시 초하루 보름에는 사당에 가서 배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또 가서 배알하고 돌아왔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그 일이 부당하지 않다고 해서 한 것이나 물론은 그것이 부당함을 지적하였으니 직위에 그대로 있기가 미안합니다. 또 신이 적합한 사람이라면 그 직위에 오래 있는 것도 오히려 가하겠지만 신은 본래 현량하지 못한데 어찌 번번스럽게 처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처럼 8번 아뢰자 전교하기를 육경의 직위는 가벼이 갈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조와 병조는 그 직위에 오래 있어야 인재를 잘 뽑을 수 있지 않은가. 더구나나 지금 변방에 사변이 있지 않은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진조실로 40억 원, 중조 17년 7월 19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영의정 김전이 의논 드리기를 방호인은 비록 나이는 적지만 무죄가 탁월하다면 만포첨사의 책임이 과연 불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사는 젊을 때 쓰면 자연 이를 경장함이 많겠지만 끝내는 유익할 것입니다. 하고 좌이정 남건 우이정 이유청이 의논드리기를 방호인은 나이가 젊고 무죄가 있는데 그가 만포첨사 된 것이 불가한지 어떤지 신등은 모르겠습니다만 간원이 여러 날 농계하니 반드시 그의 결점을 들은 것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만포 첨사의 직임이 오늘날에 있어 더욱 중요하니 방후이보다 더 우수한 자를 골라서 보낸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하니 장원에 전개하기를 만포 첨사 방후이를 채직하고 적합한 자를 골라 보내라 하였다. 증조 7월 40억 원, 중조 17년 7월 19일 개해 세 번째 기사 대사관 서지 사관 소세량 헌납 황사 우가 정은 강현과 황윤준이 아뢰기를 전번에 정부가 백사가 회의하고 사치가 지나치니 법사로 하여금 규찰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규찰은 곧 법사의 임무이니 법사가 마땅히 먼저 스스로 규찰해야 하고 정부가 아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논의가 이에 이르렀으니 법사 입장에서는 사직함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이를 한두 번 아뢰고 마라. 대간의 채무를 잃었으니 채직하기를 청합니다. 또 백관을 규찰하는 것은 비록 간원의 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양사는 일체이므로 조정의 기강을 모두 세울 수 있는 일입니다. 신 등도 감히 측에 있지 못하겠으니 아울러 채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부가 아련바 백사가 회의하고 사치가 지나치니 법사로 하여금 규찰하게 하라는 말은 헌부의 실책을 노는 것이 아니라 헌부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일 뿐이다. 헌부가 와서 사직하였으나 고집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 사직하다가 물러가는데 또 이런 의논이 있을 줄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간호는 논박이면 논박, 사직이면 사직일 뿐이지 사직과 논박을 일시에 함께 아울러 아뢰었으므로 역시 사체를 잃은 것이라 자연 공론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관은 형세상 측에 있을 수 없으므로 채직해야 하겠다 하며 서지 등이 재차 아뢰기를 규찰하는 일은 본원의 책임은 아니나 지금 기강이 해이해진 것은 헌부가 제대로 규찰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대가는 마땅히 간곡하게 사직을 해야 하는데도 두 번 사직을 청하고 말아서 대간의 채무를 잃었기 때문에 개청하여 채직하였습니다. 신 등이 측에 있는 것도 역시 미안한 것이기에 채직을 청하였는데 지금 전교에 역시 사체를 잃었는지라 자연 공론이 있을 것이다 하셨으므로 신등은 물러가서 명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서로 공격하는 것은 직접 관계된 일이 아니면 가베이 모두 채직할 수 없는 것이다.
대간이 간곡하게 사직하지 않는다고 논하다가 채직하기를 청하기까지 하니 그것이 온당한 일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대가는 그 직에 있으면 이를 논하는 것이 가하고 사직하면 이를 논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직을 하였지만 위에서 허락하지 않았으니 직에 나온 다음에 이를 논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가누냐 하는 처사를 보니 한편으로는 사직을 하고 한편으로는 대간을 논하니 채무를 지키는 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까닭에 나의 뜻을 이미 말했던 것이다 하매 서지등이 또 아뢰기를 교찰하는 일은 모두 법사의 책임인데 법사가 이처럼 채무를 잃었으면서도 구차하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채직하기를 개청한 것입니다. 또 교찰은 비록 본원의 책임이 아니라 해도 대가는 일체의 임으로 신등도 또한 사직을 청합니다. 만일 사직을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면 마땅히 먼저 사직해야 했겠지만 신등의 생각에는 오로지 헌부를 논박하는 것을 중요한 일로 여겼던 것인데 지금 상의 전교를 듣고 보니 과연 사체를 잃었으니 직에 있을 수 없으므로 채직을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이것은 비록 실정 없는 일이나 채모를 잃은 것은 분명하니 직에 나오기 어렵겠으므로 부득이 채직한다 하였다. 중조 7월 45권 중조 17년 7월 19일 이렇게 해. 네 번째 기사. 병조 참파 박유령이 정청에 있으면서 아뢰기를 만표에 지금 사변이 있으니 반드시 문신으로서 무죄가 있는 자를 뽑아 보내야 하겠는데 당상관 중에서 합당한 사람을 얻을 수 없고 상품 당하관에도 역시 많지 않습니다. 만일 산망을 갖춘다면 부득이 상품이 아닌 자도 아울러 주의할 것을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만포첨사는 반드시 당상에 올려서 임명해야 한다. 작업이 너무 낮은 사람은 불가하다. 만일 재기가 탁월하여 일식에 꼭 알맞은 자라면 한두 작업을 따지지 말고 아울러 주의하는 것이 옳다 하매 이 성언을 만포첨사에 의명하고 따라서 아뢰기를 이 성언은 지금 비록 검상이나 일찍이 부정을 지냈고 자품도 통운이기 때문에 의망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성은은 오래된 사람이니 당상에 올리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다 하였다. 중조 7월 45권 중조 17년 7월 19일 이렇게 해. 다섯 번째 기사. 김안로를 예조 참판으로 성운을 사헌부 대사관으로 유관을 사관은 대사관으로 김인손을 집이로 정응린을 사관으로 소세량을 세자 시강원 보덕으로 남효이 표빙을 장령으로 정옥형을 필선으로 나창 박수량을 지평으로 심언경을 헌납으로 장계문 김기를 정언으로 삼았다. 중조 7월 45권 중조 17년 7월 2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장령 표빙이 아뢰기를 대신이 아뢰받으나 하루아침에 이를 지적한 것이 아니고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된 것을 지적함인데 신이 장령된 지 거의 10개월이요. 병으로 채직된 지 지금 8, 9일입니다. 신이 지금 직에 나아간다면 대관을 모두 다 채직한다는 의의가 전혀 없으므로 자연 사체를 잃게 되는데 어떻게 남을 바를 수 있겠습니까? 백사의 직사를 규식하는 규범이 있으니 이때는 참으로 경시할 기회이므로 결코 직에 나아갈 수 없으니 채직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다섯 번 아뢰니 전교하기를 그대가 대관에서 채직된 것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있었는데 어찌 물의가 있는 것을 염려하여 가벼이 채직할 수 있겠는가? 물의가 만일 전 대관도 함께 문책해야 한다고 하면 사면하는 것이 가하겠지만 그러한 물의가 없으니 행공하는 것이 옳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 7월 45권 중조 17년 7월 2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영의정 김전이 상서하였다. 삼가 생각하건대 천재의 기운이 순하고 순하지 못하면 항시 인심의 순하고 순하지 못한 데서 연유하는데 인심이 순하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20년 일화로 비, 태가 서로 잇따라
기상이 고르지 못합니다. 병이년 이전에는 포악한 장사를 위해서 행하여 비록 대소인민이 모두 불안에 떨었으나 아랫사람이 이론을 가지고지 못하였는데 병이년 이후에는 봄볕처럼 따스한 장사를 위해서 행하여 비록 만물이 모두 언택을 받게 되었으나 못된 삭이 그 틈에 돋아나 파당이 아래에서 생겨서 몇 해 안 가서 정권이 도취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상상의 명확한 판단에 힘입어 소인들의 날뛰는 기세가 저상되었으나 이거 할 때를 잃은 무리들이 원망하여 비방함이 있는데도 올바른 안목을 가진 선비가 없고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하늘이 부여한 마음이 본래 그렇겠습니까? 다만 기습에 젖어 혼미가 거듭되고 깨어나지 못해서일 뿐입니다. 이처럼 화기를 상하여 이변을 불러일으키는데 천재 기운이 어떻게 순할 수 있겠습니까? 서리와 우박이 제철이 아닌 때에 내리고 한제와 황제가 서로 잇따라 전하에게 무한한 근심을 끼쳐 비전 감선을 오랫동안 계속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연원전에서는 다시 사람에게 벼락친 재변이 생겨 상사께서 황급히 가셔서 신령을 위안하시되 정성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 대소 신료들은 놀란 마음으로 분주하였는데 신은 병을 앓고 집에 있었습니다. 힘을 내어 직소에 나아가려 하나 이미 감당할 수가 없고 몸을 이끌고 대궐 아래에 가서 처벌을 기다리려 하나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을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3가 5가지를 조별로 적어서 구언의 분부에 우러러 응하는 바입니다. 1. 기미를 살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그 날에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조짐이 반드시 있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미는 엄미하지만 반드시 움직이고 그 단서는 미세하지만 역시 나타납니다. 그런 때문에 형체가 드러나기 전에 그 기미를 잘 살펴서 미연에 방지한다면 힘을 적게 들이고도 성과를 쉽게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미를 경홀히 여기고 염려하지 않다가 이미 형체가 나타났을 때 무마하려 한다면 힘은 많이 들어도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기미가 움직이려 하고 단서가 나타나려 할 때에 선견지명이 있는 자가 그것을 말하면 사람들은 모두 오할스럽고 망령된 말이라 하고는 살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화가 일어났을 때야 비로소 노심초사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미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전일 섭속의 괴이함과 인심의 쾌휼함이 당초 기미에서부터 잘못되어 마침내 위란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전하께서 그것을 밝게 살피어 위엄으로써 극복하였습니다. 인자한 마음으로 죄수들에게 관대한 언전을 베풀어 괴수에게만 죄를 주고 나머지 부류들에게는 가벼운 벌을 내리어 그들에게 세 사람이 될 길을 터주어 개과천선하기를 기대하였으니 성상의 인자한 마음에서 베푼 그 은혜가 그들의 뼈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원망을 품고 무례배들을 결속하여 모변을 중단하지 않아 명색이 사류라는 자들이 흉력과 어울리기를 다르게 여깁니다. 따라서 살림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한 시대에 수치를 끼침으로 만세토록 더러운 배습이 무궁히 흘러갈 것이니 사람이라면 누군들 탄식하고 분통해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변에 연루된 사람은 더욱 뼈저리게 느껴 전일의 허물을 뉘우치고 반성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힘쓰면 전날의 허물을 거의 씻을 수 있을 터이니 허물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도리어 원망을 품고 자기들이 옳다고 떠드는 자들이 많으니 그 속에는 어찌 전일의 허물을 문식하여 후세 사람들의 이목을 속이며 악을 선이라고 하고 흰 것을 검은 것이라 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후생들은 살이 어두워 그 모비언의 일을 흠모하여 따르는 자가 점점 많아져 경상을 헐뜯고 조정을 기롱하여 옳은 것은 그르게 그른 것은 옳게 뒤섞어 분변할 수 없게 만드니 군자들은 허심탄회하게 들어 넘기나 소인들은 이를 가며 분노하고 나서서 허무한 일들을 선동하여 중상을 힘씁니다.
그래서 인심이 둘로 나뉘어져 서로 외면하여 온 조정이 의심투성이어서 서로가 건망하고 경계하게 되니 인심의 변함이 전일에 비하여 무엇이 다릅니까? 이대로 계속된다면 그 화가 어찌 전일보다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기미가 움직였을 뿐 아니라 그 당사가 나타나게 될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니 이제 그것을 잘 처치하지 않으면 앞으로 닥쳐오는 환난을 어떻게 제거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법을 섭리해서 금할 수 없고 형벌을 동원해서 막을 수도 없는 일이니 마땅히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근원을 캐내어 단호히 분별해서 그들이 이미 저질른 허물의 형적을 들어 성인의 법으로 벌려줌으로써 시비를 밝게 드러내고 호오를 엄격히 보여 사람들로 하여금 조종의 뜻을 환하게 알도록 한다면 그들이 비록 유혹에 빠졌다 하더라도 천성은 본래 민멸되지 않은 것이니 어찌 감호할 리가 없겠습니까? 옛날 성왕은 어느 나라의 완악한 백성을 사로잡을 때에도 오히려 고명으로 깨우쳤는데 하물며 이들의 의혹을 시원히 풀어주지 않았어 되겠습니까? 조정에는 시비가 환히 가려져서 서로 방해하기 위하여 눈치 보는 일이 없고 중에는 선악이 저절로 변별되어 시기하고 걱정하는 의심이 없어 거짓을 꾸민 자는 숨을 곳이 없고 속이는 말을 하는 자는 몸을 보존할 수 없게 되어야 마음을 돌려 잘못을 뉘우치고 전일에 한 것을 반성하여 선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옛날의 잘못들이 어찌 병통이 되겠습니까? 나쁜 습성이 굳어져 다른 사람을 미혹하려는 자는 매우 간교하고 완악한데 비록 법을 너그럽게 베풀어 용서해 주려 한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2. 호오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좋아하고 미워함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니 임금이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은 한날의 관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보면 한 번 좋아하고 한 번 미워하는 그 관계가 어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의 옳고 그름과 사람의 간사하고 올바름이 눈앞에 뒤섞여 있으니 그 선하고 올바른 것을 골라서 좋아하고 그르고 간사한 것을 골라서 미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옳고 올바른 것은 항시 조정에 활개 치릴 수 있고 그르고 간사한 것은 그 사이에 끼일 수 없음을 알게 하면 간사한 것도 장차 변화하여 올바르게 될 것이니 감히 그런 것을 가지고 올바른 것을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것을 갖는 마음이 굳지 못하여 한번 흔들리게 된다면 저 올바른치 않은 자가 항시 간사한 것을 잊지 않고 있다가 남의 태만한 틈을 엿보아서 그 간사함을 심으려고 할 터이니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이를 그릇된 것이 옳은 것 같고 사람이 간사한 것이 올바른 것 같아서 옳은 것과 올바른 것이 처음에는 알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진실로 나의 마음이 마치 해가 중천에 있는 것처럼 밝아서 한 것을 보고 그 전체를 구명하고 처음을 보고 그 결과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의심 없이 속 시원히 알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신하에게 대하여 마땅히 성심으로 대하고 예로 대우해야 하며 또한 마땅히 그 작은 잘못은 이해해주고 하찮은 허물은 숨겨주어야지 마구 드러내어 너무 살핌으로써 인해 부작용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물쭈물 넘겨 인심을 위로하는 것만을 위주로 한다면 어질고 어리석은 것이 분별되지 못하고 흑백이 밝혀지지 못하여 간사한 자는 술책을 부려 중상할 틈을 엿보고 올바른 자는 슬그머니 물러나게 될 것이니 그 해됨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무슨 일이 닥쳐올 때는 반드시 살펴 골라서 굳게 지키시고 흔들리고 그럴 땐 배단이 없어야 합니다. 또 사람을 쓰고 버리는데도 반드시 밝게 변별하여 승진시키고 내쫓고 해서 혼잡되고 전도되는 잘못이 없어 옳고 그름이 구별되고 좋아하고 미워함이 분명해지게 하여 어진 자에게는 권장됨이 있고 어질지 못한 자에게는 징계하는 것이 있게 하면 매우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3. 등급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국가가 굳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존비의 차서와 상하의 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비와 상하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곧 장명의 등급과 의장의 차이에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자연히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 감히 거만한 행동을 할 수 없게 하면 이에 사람마다 정해진 분수가 있어 질서 정연하여 화근이 일어날 계제가 없을 것이니 이것은 공자의 이른바 먼저 명분을 바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번에 어른을 능멸하는 패풍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존귀한 사람을 해치는 패습이 점차 조중에서 일어나 후진이 선배에게 거만을 피우고 난관이 당상을 업신여기며 자제가 부영의 시비를 논하니 천륜이 무너지게 되었고 하찮은 선비가 경상의 시비를 논하여 귀천의 지위가 바뀌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서인 노복의 선이 내리기까지 사대부를 헐떠드니 이륜이 망쳐지고 예양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비록 그것을 고쳐 바로 잡았다 하더라도 패습은 아직도 있습니다. 선배들이 후진을 접할 때 조금 예절로서 제지하면 기론과 비방이 도리어 이르고 당상이 난관을 대할 때 조금만 그들의 뜻을 거스르면 온갖 욕설이 빗발치고 공박하는 의논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료들을 볼 것 같으면 구차하게 친절한 체하면서도 그들의 관심을 얻는 것을 일삼아 어떻게 능히 규철하고 금속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꺼리고 두려워하는 추세가 있고 서로 공경하고 협동하는 미풍이 없으니 슬픕니다. 이 사문이 교제하는 데는 고륙지친과 같고 요속이 교승하는 데는 형제지이가 있는데도 오히려 이 지경이니 풍속이 무너진 데 대한 탄식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소신이 대신을 업신 여기고 비천이 그 위에 대항하는 이임이랄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장차 못할 짓이 없을 것인데 조정에서는 예사로 보고 바로잡지 않으니 이 습속이 점점 자라 기탄하는 바 없이 점차로 조정을 경홀히 여기게 되어 국세가 쇠퇴해져갑니다. 정권이 아랫사람에게 옮기게 되는 것은 오로지 이것이 계제가 되고 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등급을 엄하게 하고 명분을 바로잡아 이륜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다하고 풍운으로 규철하는 정치를 강화하시어 좀비의 차스가 분명하고 상하의 예의가 엄격하여 간격이 있도록 하고 명분을 참람하게 범하는 일을 막고 아름다운 예양의 풍속을 이루게 한다면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4. 인재를 아끼는 일입니다. 하늘이 우연히 인재를 내는 것은 아니므로 한 세대의 인재를 얻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 얻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쓰는 일이 더욱 어렵습니다. 간절하게 구하고 독실하게 좋아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얻기가 어렵고 보호하고 아껴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없다면 쓰기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요순이 아닌 이상 진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옛날의 현인과 군자로서 당대의 공이 나타나고 후대의 이름이 떨친 자도 업적에 반드시 허물이 없지 않았습니다. 대강이 바른 자는 비록 미세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군자됨이 해로울 것이 없고 대강이 간사한 자는 비록 조그만 선이 있다 하더라도 소인됨을 면하지 못합니다. 오직 윗사람은 대강이 어떠한가를 분별하여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쓰며 미세한 것은 생략하고 큰 것을 취합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시킵니다. 만일 남의 잘못을 일부러 캐내어 허물을 드러내고 잘한 점을 숨긴다면 천하에 어찌 완전한 재주나 쓸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재주는 높고 지혜가 뛰어나서 무는 나라를 빛날 만하고 무는 외적을 막아낼 만한 자라면 비록 한 가지 행실이나 일에 잘못된 점이 있다 하여 그를 버리고 쓰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군자다운 행동을 하는 자는 무사람의 질시를 받게 일쓰고 소인다운 행동을 하는 자는 무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한 가지 재능이나 있는 용렬한 자는 시비가 별로 없으면 의례 높은 자리에 앉히고 어질고 지혜로우며 이재를 가진 자는 한 적이 허물이 있으면 아울러 그 착한 점까지 폐기하니 이것이 어찌 사람을 쓰는 도리이겠습니까? 규문안의 숨은 사정은 남이 알기 어려운 것인데 낭설을 잘못 듣고 그대로 믿는다면 종신토록 누명을 쓰게 됩니다. 가령 헛된 소문이 나도 변명하여 밝힐 길이 없다면 원기가 화기를 손상할 터인데 어찌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일이 모호한 상태에 있어 무엇이라 이름하기 곤란하면 논자는 다만 그 직임이 적합하지 못하다고만 해버립니다. 한 가지가 적합하지 못했다 해서 그 사람이 악기를 망친다면 이것은 인물을 손상하고 어진이를 잃는 커다란 해독입니다.
하물며 근거를 규명하면 그것이 혹은 죄를 얽은 자의 입에서 나와 이리저리 전해져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되매리까. 이 패단은 전번에 매우 극심하였습니다. 남을 평하는 자는 거기가 그 사람이 숨은 허물과 사사로운 허물 드러내고 남을 꾸짖는 일이 너무 자세하여 실정보다 지나치게 문식하니 그 패단이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는지의 여부와 직무의 근태 여부 또는 국가 안위와 관계되는 것이나 서무가 잘 다스려지고 안 되는 것에 관해서는 모두 경홀히 여기고 거론하지 않으니 한갓 번거롭고 떠들썩하게 덜추어낸 상처만이 보여주는 격이요. 기강을 진작시키는 효험에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포용하는 도리를 넓히고 명감을 환히 밝히시어 인재를 아끼시는 뜻에서 어느 한 사람이 헐뜯거나 칭찬한다고 해서 갑자기 등용하거나 내쫓지 마시고 반드시 그 일의 현실을 살피시어 근거 없는 말로서 사람에게 허물을 덮어 씌우지 마소서. 그리고 그 사람이 참으로 어지면 비록 허물이 있더라도 용서하시고 쓸만한 재주가 있으면 그의 부족한 점을 따지지 마시고 관직 맡기는 일을 오직 마땅히 하게만 하시면 어찌 버릴 인재가 있겠습니까? 험사하고 간열한 무리들은 그 재해가 재앙을 일으킬 수 있으니 잘 살펴서 분간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강을 진작시키는 일입니다. 나라의 백성들과 모든 정사에 번다한 이 일들은 반드시 기강으로 거행하고 채통으로 바로잡아야 다스려야 상하가 차스를 따르고 모든 일이 이치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물이 좋고 나쁜 점과 정사이 잘되고 못된 점에 대하여 미관 말직들이 모두 간섭하여 인사 문제에 관한 고난과 모든 정사에 관한 중대한 계획이 많이 아래 사람이 손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우러러 바라는 미풍은 없고 뒤 흔들어 망쳐버리는 패습만 있으며 법조문을 설정하거나 호령을 공포하는 일이 있으면 입 가진 자는 모두 한마디씩 하므로 아침에 공포했다 저녁에 거두어버리는 일이 있고 관리들이 현혹하여 간사한 일이 자라나며 명령이 한결같이 한 군데에서 나오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패단이 있습니다. 벼슬을 주는 일에 혹 알맞게 못한 점이 있으면 속히 명령을 내려서 고치게 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때가 이미 지난 뒤에 논집하거나 벼슬이 주어진 지 이미 오랜 뒤에 빼앗는 일도 있고 혹은 외직의 경우 이미 부임된 뒤에 빼앗는 일도 있어 만 백성이 지켜보고 여러 관리들이 우러러보는 바인데도 명령의 시행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국가의 채통이 따라 무너지니 애석함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고과가 엄정하지 못하고 상형이 공평하지 못해 나태한 것이 습관이 되어 모든 것이 거행되지 못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해구가 침범하고 있는 이때 변장들이 해이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나무라지 못하고 조정에는 해구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조방장을 보내고 또 군관을 파견하여 그 급변을 구제하게 되는데 파견되어 가는 자들은 급히 달려가지 않고 고향을 들르거나 성묘를 하기도 하면서 지체되는 것을 꺼리지 않아 여유 있는 모습으로 내려간다 합니다. 풍문을 어찌 다 믿으리까마는 참으로 그렇다면 기강이 무너지고 법률이 폐지되었음을 이에서 더욱 볼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과감히 결단을 내려 퇴미한 풍습을 바로잡고 대수의 구분을 밝히고 통솔하는 채통을 바로잡아 다스리며 고적을 엄격하게 하고 상벌을 공정하게 하며 호령을 모두 한결같이 하여 그것이 한 군데서 나가고 있는가를 살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신이 정성의 지위를 탐하고 있는데 학술은 공허하고 지모는 노둔하고 얕아서 위로는 성명한 정치의 보탬이었고 아래로는 부박한 풍속을 진정하지 못하고 앉아서 세월만 보내어 재진이 아울러 일어납니다. 일신상으로도 섭리하는 방법이 어긋나서 고질병이 낫지 않고 문득 다른 정세가 생기곤 하여 몇 달 동안 병을 앓고 있으므로 직위를 비우게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신의 어리석은 말을 유념하시어 진도한 것이라고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아울러 신의 직위를 갈아 어진이 등용하는 길을 여시면 아주 다행하겠습니다.
준조실록 40억 원 중종 17년 7월 20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민수천을 사헌부 지비로 김섬을 홍문관 부엉교로 이귀령을 세자 시강원 문학으로 김극성을 첨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준조실록 40억 원 중종 17년 7월 21일 얼축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지평 나창과 박수량은 서경할 때 의론이 일치하지 못함 때문에 서경을 그냥 넘겨버렸으니 채직하기를 청합니다. 정원 김기는 인물은 정원의 직에 합당하나 다만 그가 봉기로 있을 때 그 직을 꼭 떠나게 될 것을 미리 알고서 포세의 별감으로 지방에 내려갔으니 실책이 매우 큽니다. 무슨 그를 갈고 차후에 추구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아랜대로 윤허하였다. 준조실록 40억 원 중종 17년 7월 2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정부가 아뢰기를 예기의 주소에 천자와 제후는 관례를 행한 나이가 모두 12세였다 하였으니 오늘날 행하는 관례는 이미 고려가 아닌 듯합니다. 다만 책봉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장복을 구별 있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관례를 올리기 전에는 관복의 제도가 예문에도 근거가 없으니 억척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종조에서는 책봉하는 날 만근을 씌우고 따로 관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례하는 나이를 일찍이 강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8세에 입학한 이 예는 곧 관례를 치른 이후의 일입니다. 지금도 반드시 관례를 행한 나이가 모두 12세였다는 글에 구애받을 것은 없습니다. 조종조의 전례에 의하여 일찍이 관례를 행하는 것이 시의에 알맞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세자의 관리에는 9월 중에 좋은 날을 택해야 하겠다 하였다. 준조실록 40억 원 중종 17년 7월 22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봉수를 설립한 목적은 변방에서 일어나는 변을 알리기 위함인데 근래 남쪽 변방에 사변이 있는데도 일찍이 봉수로 알리는 일이 없었으니 병주는 자세히 살펴서 추구하라. 준조실록 40억 원 중종 17년 7월 22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김전의 상소에 남방에 파견된 조방장 등은 방소로 가는 도중에 혹은 길을 돌아 자기 집에 들르거나 묘소를 찾아 성묘도 한다 하니 조방장과 군관 등은 방소에 이른 날짜와 시간을 급히 아뢰도록 하라. 꼼꼼하다. 준조실록 40억 원 중종 17년 7월 22일 병인 네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방호인은 만포첨사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당상으로 올려진 것입니다. 호인은 훈련정의 임기가 잦다면 마땅히 당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그의 본직이 이미 재직되었으니 가자도 마땅히 개정하여야 합니다. 조방장 이 안세로 말하면 전주는 여기서 5일 정도 거리인데 이 안세는 일마를 타고서 5일 만에 이르렀고 또 가는 도중에 아는 사람을 찾아보기도 하고 묘소에 올라가 성묘도 하는 등 이처럼 태연히 급히 서둘러 가는 태도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일은 군기에 관계되는 것이니 나추하기를 청합니다니 전교하기를 강징 등의 일은 윤허하지 않으며 황해도 양전의 일은 대신들과 의논해서 정하겠다. 다만 본도 감사의 계본을 보건대 역시 양전의 일을 정지하려 하니 다시 정뱀으로서 처리하겠다. 방호의 건은 변방에 사변이 있으면 반드시 그를 보내야 한다. 훈련한 정으로 당상에 오른 것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이 안세의 처사는 과연 잘못이다. 다만 조방장 등이 이미 바다에 나가 여러 섬을 수색토벌 한다 하니 지금 그들은 반드시 바다 가운데 있을 것이므로 잡아와서는 안 된다. 일이 끝나고 돌아오거든 그때 물을 수도 있다. 또 이품 재상은 가베이 대우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준조실록 40억 원 중종 17년 7월 22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영구령을 사헌부장령으로 이영부 이귀령을 사헌부 지평으로 심사손을 홍문관 교리로 허위를 세자 시강은 문학으로 윤안인을 상호는 정언으로 정언호를 홍문관 박사로 홍서주를 홍문관 저작으로 조인규를 홍문관 정자로 삼았다. 준조실록 40억 원 중종 17년 7월 2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사관을 보내어 김전에게 전교하였다.
경은 여러 조정을 거쳐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정승의 지위에 있으면 나의 미급한 것을 돋보이는데 어찌 자그마한 병이 있다 해서 수성을 가벼이 채직할 수 있겠는가. 윤호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비답을 지으라고 이미 시켰다. 이제 경의 상소를 보니 근래의 패단을 적시를 하게 지적하였는데 경같이 노성하고 충직한 사람이 아니면 어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내가 2번, 3번 읽고서 단미를 이기지 못했다. 특히 전사하게서 자리 곁에 두고 항시 보려 한다. 나는 본래 용렬한 자지로서 국군이 비색한 때를 만나 신하와 백성들의 추대를 받았는데 즉위한 이후로 밤낮 없이 조심하면서 정성껏 정치에 주력하였으나 치적은 나타나지 않고 재변이 연달아 일어나니 어찌 재변을 일어나게 하는 그 원인이 없겠는가. 근래 원묘에서 사람에게 벼락친 재변이 있었으니 나는 더욱 공고한다. 이것은 나의 부득한 소치인데 내 어찌 소홀히 여기는 마음을 갖겠는가. 경의 상수의 천재의 기운이 순하고 순하지 못한 것은 상시 인심이 순하고 순하지 못한 데서 연유한다 하였는데 지당한 말이다. 천리와 인정은 서로 유통하므로 인심이 화순하지 못하면 천재의 기운도 따라 화순하지 못하게 마련이다. 이런 때문에 괴뢰의 기운이 그 속에 쌓여서 재변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박덕에서 대중을 거느리는 방법을 읽자 뜻하지 않게 소인들이 붕당을 조직하고 정권을 쥐니 시비가 뒤섞이고 인심이 분노해 종묘 사직이 거의 위태롭게 되었는데 전번 2세 대신들의 구제한 공로가 아니었다면 어찌 조정을 다시 안정하게 할 수 있겠는가. 기미를 살펴서 미리 예방하지 않고 어떻게 해볼 수 없게 된 상황에 이르렀어야 미움으로써 제압하는 것이 어찌 상책이 되겠는가. 대저 조종의 일이 비록 잘못된 기미가 있으나 아직 형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지적해서 말하는 자가 있으면 도리어 과실로 여기기 때문에 일이 확대된 뒤에야 고쳐 바로 잡으니 이것이 그 배단이다. 경의 상수에 또 먼저 그 기미를 보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오할하고 망령되다고 하며 살피지 않고 있다가 환란이 이미 이루어진 때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노심초사하나 또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 기미를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는데 옛날 우왕한석의 관계를 사마강은 알지 못했으나 여회는 먼저 알았다. 대저 소인의 정상에 대해서는 비록 미리 아는 자가 있더라도 그 일이 미세할 때는 지적해서 말하기 어렵고 사세가 극도에 달한 뒤에야 말하게 되니 이것은 고금의 통폐이다. 전번의 패단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유래가 먼 것이다. 내가 보건대 을해내에 김정희 상수안이 대가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 논하고 홍문관은 도리어 반박해서 채직시켰다. 이때부터 시비가 분분하고 의론이 통일되지 않아 서로 용납하지 않으므로 한 달 동안에 대의에서 차례나 체대하기까지 하였는데 대신들은 그 시비를 일찍이 분별하지 못해 결국 혼란이 일어나게 하였으며 연수한 무리들은 서로의 추천으로 언관직에 포진되어 공론을 갖다가 자기들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였는데 상하가 모두 그것이 결국 혼란에 이를 줄 알았으나 감히 변정하지 못한 것은 중상을 당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상하가 모두 우선 아니란 것만 탐하여 고식지게를 쓰게 되었는데 그 풍조가 조장되어 정충년에 이르러서는 대간이 허물이 없는데도 시종은 하찮은 일을 핑계하여 모두 논밖에 채직시켰고 대신 또한 그것을 변석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이 논박에 반드시 장래에 폐단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뒤 대간이 된 자는 그 당이 반이 넘었고 그 속에는 비록 그 당이 아닌 자가 한두 명 있었으나 누가 감히 이 일을 내세웠겠는가. 이로부터 그 당을 따르는 자는 포용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배척하였으며 의논이 벌떼처럼 일어나 이쪽에서 의논을 제기하면 저쪽에서 호응하여 동료를 후원하는 풍습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된 뒤에는 비록 지지 있는 대신이 있어 마음속으로 통분하나 누가 감히 묻간인들의 비위를 건드리려 했겠는가. 김윤호는 겨울 사세가 위급함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그들을 평척하여 죄주었다. 그때는 부득이해서 살림을 죄주게 되었지만 어찌 대체가 손상되지 않았겠는가. 인심의 시비가 오늘날 어찌 밝혀지지 않았겠는가마는 사피를 쥔 자가 사실을 잘못 기록해서 후세에 보이는 일이 없으리라 어찌 믿겠는가. 경의 상소에서 이 왕의 일을 힘껏 분석한 것은
어찌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마는 이왕의 일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으니 장래 일은 대신이 된 자가 마땅히 갓긴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만일 기미를 잘 살펴서 그 시비를 미리 분별한다면 조정의 복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옛말에 앞에 가는 수레가 전복되면 뒤따르는 수레가 경계한다 하였으니 조정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살펴 생각해야 한다. 대저 시비가 정해지면 인심이 안정될 수 있고 풍속도 변할 수 있다. 나라를 사람의 한 몸에 비유하면 임금은 원수고 대신은 고갱, 대가는 이목으로 이것이 바로 한 몸이니 서로 화합하면 그 몸이 편안하고 서로 화합지 않으면 그 몸이 편안치 못함은 필연적인 이치이다. 이를 의논할 때는 서로 가부를 판단해야 한다. 비록 대간의 일이라도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 하여 시비와 가부가 객관적 타당성을 가지고 올바로 인식된 뒤에야 화합한다 할 수 있다. 천하에는 양편이 다 옳거나 양편이 다 그런 일은 없다. 전번에 양편이 다 옳고 양편이 다 그러다는 논이 있었는데 위에서는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언로의 구애를 받고 아래에서도 온당치 못하다고 여겼으나 역시 언관의 하는 짓에 구애받아 모두 감히 그런 것을 바로잡지 못하였다. 비록 요 속에 가벼운 가운데에도 겉으로는 화목한 체하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여 큰 환란이 이루어지게 한 뒤에야 부득이 편척하여 죄를 받게 하였으니 다만 조정의 채무가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죄를 얻은 자도 과연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경의 상소에 또 없는 일을 꾸며서 중상을 힘쓰니 인심의 쾌휼함이 전일에 비해 무엇이 다른가. 이대로 계속하면 그 화한이 어찌 전일보다 더하지 않겠는가 하였는데 과연 이와 같다면 한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조정에서 대수가 서로 화합하고 시비가 분명해지면 이런 풍습은 억지로 변하게 하지 않아도 자연 변해질 것이다. 경의 상소에 또 자제들이 부영들의 잘못을 평하여 선륜이 무너진다 하였는데 이것도 전일의 패단이다. 부영들이 자제들을 교훈하는 것은 어찌 패망에 이르기를 바라서이겠는가. 반드시 경험이 많아서 그것을 말해준 것이다. 그런데 연소한 자제들은 연로한 부형들의 교훈을 꺼리어 그 교훈의 말이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부형의 과실을 언론인에게 폭로하기를 조금도 꺼리지 않으니 부형들은 결국 그 화가 두려워서 감히 말하지 못한다. 이륜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결국은 자신을 패망시키기까지 하니 이것은 누구의 허물인가. 경의 상수에 또 규문안의 말은 남들이 알기 어려운 것인데 낭설을 잘못 듣고 곧 믿어버리면 진상을 밝힐 길이 없다 하였는데 이 말은 시패를 바로 지적한 것이다. 알기 어려운 궁중의 일도 오히려 근거 없는 말이 생기는데 한며 동료 가운데 규문안의 엄미한 일을 지적하매랴. 인심과 풍속이 이렇게 되었으니 각박한 관속을 온화한 풍속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경의 상소에 또 간악하고 엄휼한 종래기는 그 제예가 더욱 화를 이루게 한다 하였는데 옛말에 덕이 제주를 이긴 자는 군자라 이르고 제주가 덕을 이긴 자는 소인이라 이른다 하였으니 사람을 쓰는 방법은 덕에 있고 제주에 있지 않다. 왕형공이 주관의 제도를 모방하여 마침내 천하의 창생을 그르쳤으니 어찌 제주가 부족해서 그렇겠는가. 경의 상수에 분변하고 살피는 데 달려있다는 말은 매우 지당한 말이다. 경의 상수에 또 인물의 현부와 정사의 덕실이 아래에서만이 나와 법조문의 설립이 호령을 아침에 공포하였다가 저녁에 도로 거두어 드린다 하였는데 이것은 오늘의 배습이다. 그러나 일에 고쳐 할 만한 것이 있으면 낮은 벼슬아치라도 그것을 말할 수 있지만 정사가 여러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변장이 회의하고 파견된 사신이 지체하는 것이 과연 경의 말과 같다면 유사가 마땅히 살펴야 할 일이다. 인재를 아껴 그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쓰며 세미한 것은 생략하고 큰 것은 취한다는 말은 매우 지당하다. 대저 사람을 쓰는 것은 훌륭한 공장이가 나무를 쓰는 것과 같은데 내가 어찌 유념하지 않겠는가. 또한 전형을 맡은 자가
어찌 살펴 처리하지 않겠는가. 중조실록 40억 원 중조 17년 7월 2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불륜 비답을 김전에게 내렸는데 이러하다. 여덟 기둥을 이 하늘을 바치니 고명한 지위가 형성되고 사시가 해를 이루니 화육의 공이 존재한다. 생각한데 지도의 오륜은 실로 보신의 현덕에 달려 있으니 책임이 이처럼 큰데 진토를 어찌 가벼이 할 수 있겠는가. 경은 성두의 전기를 타고 산천의 기운을 받아 선조 때의 유술로 등용되어 항시 시신으로 있었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중량이 지극하여 으뜸가는 보상을 삼았으니 당태종의 위징을 둔 것과 같고 상나라 탕왕이 이윤을 가진 것과 같다. 조금도 손색 없는 인물이므로 천위와 천록을 함께 하려 한다. 나라의 안위는 경에 의해서 좌우되고 나라의 혼란은 경에 의해서 안정된다. 지금 경이 아린 대책을 보니 참으로 시기에 알맞다. 어찌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을 요청하고 몸을 보존하기 위하여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가. 임금의 잘못을 바르는 직위는 중요한데 그 직위를 면하고 한가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질병은 저절로 나으리니 정신을 진정하고 마음을 안정하라. 나라의 걱정을 우선 걱정해야 하니 억지로라도 밥을 들고 치료에 힘쓰라. 나 한 사람만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백관들의 소망도 동일하다. 고갱과 원수는 이미 한 몸이요. 정사를 잘 돕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 더욱 간절하다. 나와서 직무를 행하고 번거롭게 두 번 사직하지 말라. 진조실록 40억 원 중조 17년 7월 23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영의정 김전의 의논 드리기를. 황해도 양전 이런 본도에 서지 우연히 개번한 것이겠습니까? 우선 그 개번에 의하여 정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좌의정 남고는 좌찬성 이 계명에 의논드리기를. 처음에는 명나라 사신을 두 번이나 겪은 그 패단을 모르는 바 아니었는데 다만 본도는 양전하지 않은 지가 52년이나 되었습니다. 혼란한 패조 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처지라 양전을 계속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마침 금년은 농사가 풍년이 들었으니 신당은 반복 생각하는데 양전은 해야 할 일입니다 하고 우의정 이 요청에 의논드리기를. 양전에 대하여 신이 처음에는 난공과 함께 의논해서 아뢰었을 뿐인데 다만 지금 본도의 피폐함으로 말미암아 전마하는 일을 정지하였으니 양전도 정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좌참찬 심정 우참찬 이행에 의논드리기를. 본도의 개번이 또한 이의가 있으니 정지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찬각이라 나의 당초 생각에도 정지하려 하였으나 우상의 의논을 써야겠다 하였다. 진조실록 45억 원 중종 17년 7월 23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전라도 함열과 용안의 우박의 날이다. 진조실록 45억 원 중종 17년 7월 2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영의정 김전이 아뢰기를. 신의 병은 다른 증세와 달라서 한열이 교대로 일어나는데 기력이 노쇠하므로 치료에도 효용이 없습니다. 갱년기네. 휴가를 받아 집에 있게 된 지 지금 한 달이 넘었으니 직사를 패한 데 대하여 매우 미안함으로 사직을 청하게 된 것인데 일전에 이미 하교로 상소의 내용에 답하시고 또 불륜 교서를 내리셨으니 더욱 황공합니다. 신은 본래 재간이 없으므로 수상의 직임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정을 직접 아뢰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참컨대 어진 신하를 택하여 신의 직을 대신해 주시면 신이 안심하고 병을 치료할 수 있고 국가에도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참교하기를. 경의 상소는 이왕의 일을 내리 진술하고 장례의 계책을 밝게 제시하였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었다. 나의 답은 비록 말이 많은 것 같으나 나의 뜻을 보여야 하겠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조정조에서는 노성한 신하를 높이 대우하여 비록 몸을 부축받으며 직서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채직하지 않았다. 경이 비록 병이 있다 해도 사직하지 말고 조리만 하는 것이 옳다 하며 김전이 재차 사직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45권 중조 17년 7월 2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이 안세가 중도에서 지체했다는데 과연 법사의 아랫바와 같다 매우 태만한 처사이니 잡아와 추구하더라도 옳다. 그러나 이 품체상을 이처럼 각박하게 대해서는 안 되니 수토에 하는 일을 마치고 상륙한 뒤에 올려 보내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본도의 감사에게 유시하라. 중조실록 45권 중조 17년 7월 24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충청도 보은과 회인의 지진이 있다. 중조실록 45권 중조 17년 7월 2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또 헌부가 아뢰기를 경상도 조방장 원팽조는 원주가 바로 그의 고향인데 길을 우회하여 고향에 들렀으니 그제가 이안새와 같습니다. 아울러 잡아오기를 청합니다. 이해는 지금 고성 현령이 되었는데 경우는 외란 때 웅천이 함몰된 것은 오로지 이해에게서 연유된 것입니다. 그는 비록 무사할 때에도 쓸 수 없는 인물인데 하물며 지금 남방에 사변이 있는 때임이리까. 더구나 고성은 운천과 접경하고 있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볼 때 그를 적격한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채직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간원이 또 아뢰기를 이 안세가 이처럼 태만한 행동을 하였으므로 이는 바로 군기에 있어 중대한 일이니 헌부의 아뢰을 속히 덜어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으나 다 윤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45권 중조 17년 7월 2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근래 재변이 더욱 심하다. 어제 전라도 관찰사의 계본을 보고 오늘 경상도 관찰사의 계본을 보니 백성들이 수재를 만나 압사하고 표류한 자가 매우 많다. 비록 한 사람의 백성이 죽어도 민망한데 하물며 지금 한 사람의 백성만이 아니매랴. 나는 매우 놀라고 상심한다. 압사하고 익사한 자에 대해 관해서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은 전례가 있거니와 표류한 백성 중에 살아남을 희망이 있는 자는 다방면으로 구할 일을 본도 관찰사에게 하사하여 나의 측은하고 공고하는 뜻을 유시하고 또 호조에 말하여 구황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중조실록 45권 중조 17년 7월 26일 경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실록 45권 중조 17년 7월 26일 경호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한효훈과 전라도 관찰사 신상에게 하사하였다. 지금 경들의 개본을 통하여 도내에 비가 많이 와서 물가에 있는 벼들이 많이 상하고 심지어는 가옥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익사하였으며 산이 붕괴하여 압사한 자도 많았으니 근년 수재가 이보다 더 큰 적이 없음을 알았다. 한 사람의 백성이 죽고 한 채의 가옥이 파괴되더라도 나는 오히려 놀라고 상심할 것인데 하물며 혹독한 피해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랴. 변방 사변이 안정되지 않은 데다가 천재가 또 겹쳤으니 백성들의 고난을 생각하며 더욱 민망하고 측은하다. 그 중에 익사하거나 압사한 자에 대해서는 관에서 장례비를 지급하는 관례가 있거니와 혹은 온 집안 식구가 표류하거나 혹은 언덕에 걸려서 아직 죽지 않은 자가 있거든 구제에 살리기를 힘쓰라. 또 수재가 더욱 심하니 각 지방에 징구하는 방법을 경들은 각별히 마련하라. 중조실록 45권 중조 17년 7월 26일 경호 세 번째 기사 밤에 큰 바람이 불다. 중조실록 45권 중조 17년 7월 27일 신매 첫 번째 기사 대사관 유관 사관 정응린 정은 장계문이 아뢰기를 양녀 한비와 보는이 노비 문제로 장례원에 서로 송사했는데 신등이 출관하던 날 장례원이 송사를 시작하라고 독촉하기에 신등은 송사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지위도 갖지 않기 때문에 후일 그 원인을 자세히 구명해야 할 것이었는데 대리가 송사를 시작할 일로 본원의 관리를 시켜 방장에게 말하게 하였는데 방장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거역 공초를 받아 형조에 이관하였습니다. 송사는 비록 사사인 듯하나 역시 본원 노비를 추심하는 일인데 장례원이 신등의 말은 신용하지 않고 대송 서리에게 이관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원 전원을 들어서 이관한 것이니 사체가 매몰하여 지게 그대로 있기가 미안하므로 비험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원고와 피고의 지위가 서로 가지 않으면 이관하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간원과 서로 송사하는 것은 다른 예와 같지 않은데 장례원의 관원은 한갓 송사라고만 생각하고 이와 같이 한 것이다. 그러나 비록 까닭없이 한 일이기는 하지만 추구하는 것은 옳다. 각사의 소송 대리는 죄가 있으면 죄 주는 것이니 이것은 그 본사를 죄 주는 것이 아니며 간원에 해가 되는 일이 아니니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윤조실록 45권 중종 17년 7월 27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공릉참봉 오여정은 나이 겨우 15세로 전내너는 어린 애이니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전에 명시된 40세가 되어야 입사할 수 있다는 의의를 어긋나게 한 것이니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찬교하기를 오여정은 나이가 어리니 채직하는 것이 좋겠다.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윤조실록 45권 중종 17년 7월 27일 심리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학 서후 등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바른말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바른말을 들어주는 일이 어렵고 바른말을 들어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른말을 써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바른말을 구하되 들어주지 않고 들어주되 쓰지 않으면 실제로 하늘에 응하는 일이 아닙니다. 상가보건대 전하께서 등극하신 이후로 정치에 온 정력을 기울여 밤낮으로 걱정하고 계신데 천재지변이 겹쳐 일어나 심지어 희우가 죽음을 당하고 원목이 벼락을 맞는 일이 해마다 있게 되고 지금 원묘의 전무에서 다시 사람을 벼락친 재변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경계를 보는 것이 모두 친묘 안에서 생겼으니 중요해서 누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임금을 사랑하는 하늘의 경고가 이처럼 극심한 것은 반드시 깊은 뜻이 있어서일 것인데 전하께서 실제로 하늘의 경고에 답하지 않겠습니까? 신등이 삶과 살피건대 능묘에 벼락친 일은 옛날에도 한 번뿐이 아니었는데 그 응징은 정성을 임금이 친히 하지 않았거나 혹은 덕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고 간사한 인물들을 임용한 데서 생긴 것입니다. 지금 재변이 일어나는 것은 비록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 응하는 바가 없이 일어났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선대를 받드는 효심은 극진하시지만 향사는 예절이 혹 정결하거나 엄숙하지 못한 듯하고 백성의 위급한 사정을 염려하시는 일에 열중하시지만 무율하시는 혜택이 혹 하민에게 미치지 못한 듯하고 현우를 분별하는 일에 신중하시지만 사와 정이 뒤섞여 틈을 여보와 삶을 희구하는 자가 백류들 사이에 끼어 있을까 염려입니다. 신등은 모두 용루한 자지로서 논사의 자리에 처하여 전하께서 경각하시어 자신을 반성하고 바른말을 구하시는 때를 다항하여 묵묵히 있을 수 없습니다. 무릇 문교를 승성하는 것은 장차 원기를 왕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기가 왕성하면 모든 병이 틈을 타지 못하고 원기가 약하면 약이 그 위급함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몸을 보양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원기를 왕성하게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먼저 문교를 존중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정조로부터 문교에 유의하여 인자를 미리 양성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제과에 있어서도 경수론 우선으로 하고 그 자질을 시험하고 그 다음 사장으로 문장을 시험하였습니다. 세종과 문종께서 인자를 양육하고 성종께서 사기를 배양할 때에는 그들을 접견하는데 예절을 다하지 않음이 없고 그들을 만나보는데 성의를 다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심지어는 방궁에 자주 들러 유생들에게 크게 음식을 내리시고 때로는 내사를 보내어 선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동시에 문이해를 시험 보였습니다. 그런가 때문에 비록 산중에 숨어있던 선비라 하더라도 갓을 털어 쓰고 다투어 나와서 교화에 감동하여 마침내는 득성이 이루어지고 인재가 완성되어 한 세상에 성하게 쓰이게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폐조에 이르러서는 사문의 화가 극심하였습니다. 사료를 구스처럼 질시하고 성경을 모적처럼 대하며 수십 년 동안 배양해 온 인재를 일망타진하였으니 국가의 원계가 따라 저상되었습니다. 말만 해도 통한스럽습니다.
전하께서 보위에 오르신 후로 인재 양성에 마음을 두고 문의에 진작의 뜻을 쓰시어 일대의 문명을 새롭게 하셨는데 전번에 양성한 인재는 올바른 인재가 아니었고 총회에 있던 사람들은 진짜 총회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허위를 날조한 패단은 마침내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은 실로 전하께서 아랫사람 통솔하는 방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외인 학관을 올바른 사람으로 뽑지 않고 이동시키고 퇴직시킴도 일정하지 않으므로 학술이 정하지 못하고 구차하게 세월만 보내며 한갓 홍고문을 일삼기 때문에 생도들은 뜻을 가다듬어 스스로 혁신할 마음이 없고 학문하는 방법에 어둡습니다. 이것은 비록 사장을 맡은 자가 교솔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나 또한 전하께서 사유를 높이고 도를 중히 여기며 인재를 양성하고 풍속을 변하게 하시는 성의가 미진한 듯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조종의 성헌을 거울 삼고 이왕의 폐습을 징계하여 사유를 대하는 데에는 길이 있으니 얼굴만 가지고 대하지 마시고 성의를 가지고 대하시며 인재를 양성하는 데 요점이 있으니 형식만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하시면 인재를 다른 세대에서 빌지 않게 될 것이므로 인재의 진작이 어찌 고금의 성세에 따라 다름이 있겠습니까? 오직 전하께서는 조종을 본받되 성의로서 하시고 인재를 양성하되 실제로서 하시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군정을 엄하게 하는 것은 장차 외적을 막고 뜻밖의 변을 방비하려는 것입니다. 나라의 큰일은 제사와 군사에 있습니다. 주역 사괴에 군사를 논할 때는 노성한 사람의 통솔권을 맡겨야 길을 하다 하고 또 군사가 혹 요시하면 흉하다 하였는데 이를 해석하는 자는 여신은 무사람이 주장한다는 뜻이다. 무릇 군사에 대한 일은 주권이 한 사람에게 있어야 하지. 만일 무사람으로 하여금 주권을 나누게 하면 패망을 가져온다 하였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바로 어제 총재의 직임이고 지금의 병조는 바로 옛날 사마의 직책입니다. 나라에 군사에 관한 일이 있을 때에는 정부가 의논해서 처리하고 병조가 그것을 거행하면 폐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의 국경에 변이 있는데 정부가 그 책임을 맡지 않고 따로 비변사를 설치하고 또 도제조를 두어 정부와 대항하고 병조는 도리어 뒷전으로 밀려나게 하니 이것은 군국의 중요한 일이 임시로 설치하는 기관에 맡겨지고 정부와 병조는 도리어 전제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제조도 혹 주역에서 말하는 사의 장인과 같은 자를 얻지 못한다면 여시로 패망을 가져오는 흉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군사란 흉한 것이요 싸움이란 위험한 것이므로 엄숙하게 하지 않으면 군정을 위험스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는 엄한 것으로 근본을 삼습니다. 근데 지금은 군정이 엄하지 못하고 무비가 해이한 지 오래입니다. 지난 경호년 왜구가 침범했을 때 군사를 벌여 적에게 그저 주었던 장수와 문을 열어서 왜구를 들어오게 했던 사람들이 목숨을 보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나가서 지방 장관을 맡고 들어와서는 높은 관직에 있으니 후일 변장이 되는 자가 어찌 꺼리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래 왜구가 국경을 범하여 떠들며 도전해오는 일에 대한 임기응변은 한 변장이 맡은 일에 불과한데 연예의 수장들은 벌벌 떨며 관문을 닫고 감히 나서지 못하고서 지원병을 청하게 되고 조정에서는 그를 죄주지 않고 오히려 장수를 파견하여 방어를 돕게 함으로써 소요를 일으켜 국위를 훼손하도록까지 합니다. 그리고 명을 받은 자는 마땅히 국가의 뜻을 체득하여 이틀 길을 하루에 달려가야 할 것인데 우회하는 길로 가거나 고향에 체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조정의 명을 무시하는 행동인데 역시 잡아다가 군문하지 않으니 군정의 기율이 날로 해이해져 갑니다. 가령 후일 뜻하지 않은 변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처치하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강건한 덕을 굳게 지키시어 이내를 치우치지 마시고 군료의 정사를 엄하게 하여 퇴미한 습속을 진작하시며 군기의 중요한 일은 한결같이 법으로 결단하고 신중히 사람을 임용하여 사정을 분변하고 취사 선택을 세심하게 하소서. 대저 사인과 정인이 함께 처할 수 없는 것은 얼음과 숯이 한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정인은 사인을 가리켜 사인이라 하고 사인은 정인을 가리켜 사인이라 하니 임금이 밝게 분변하고 굳게 결단하여 미연에 막고 싹트기 전에 꺾지 않는다면 장차 그것이 퍼져 제어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석경 고요 모의에 사람을 명색하게 알아보는 일은 제요도 하기 어렵다 하였으니 성인도 어렵거늘 하물며 요순의 자질을 갖지 못한 자임이리까
무릇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에 있어 만일 지극히 밝고 공정하지 않아 쓰고 버리는 데 정도를 이른다면 아니 질환에 직접 관계될 것인데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국가에서 사람을 임용하는 데는 양과 이 외에 무능이 있거나 복으로 입사하는 길이 있어 그 문화가 하나뿐이 아닙니다. 인재는 한정되어 있고 관직은 매우 많으므로 전주할 때 비록 신중하게 하더라도 어진 사람과 어질지 못한 사람이 혼동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근래에는 고공하는 법이 엄하지 못하여 그릇 청거한 사람을 책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경이 폐풍이 되고 청탁이 공공연히 행하여져 어리석고 용렬한 사람이 벼슬에 끼어 있어 모든 기관이 해이하고 여러 사무가 침체하며 백성을 친근히 할 수령들까지도 오직 가렴 주구만을 힘쓰고 공무를 봉행하고 백성을 구휼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니 직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녹복만 먹으며 관직을 해치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일이 오늘날보다 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문교가 뗄치지 못하고 군정이 엄하지 못하며 사람 임용하는 일이 신중하지 않는데 전하께서는 남의 말을 들으시며 구차하게 따르시는 잘못이 있고 대신들은 국사를 모책함에 돕고 구제하는 계책이 없으니 퇴폐한 풍속이 개혁되지 않고 태만한 풍습이 점점 일어납니다. 이런 방법으로 다스림을 구하니 이것은 마치 물의 근원을 휘정그리고서 흐르는 물줄기가 맑기를 구하는 것이요 격이요 뒤로 달아나면서 앞길을 도모하는 격이니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까? 신등은 전하께서 재변에 대한 대책을 수행하시는 뜻을 보건대 매이한 공언만 하시고 자기를 꾸짖는 성의가 효과를 보았다는 소식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뜻이 신실하지 못하고 성의가 믿었지 못하면서 하늘이 내리는 재변을 그치게 하는 사람은 옛날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하늘에 응함에 신실로 하고 문식으로 하지 마시며 재변을 거치게 하면은 성심으로 하고 허위로 하지 마셔야 하니 그것은 오직 한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순수한 마음을 조금도 간단 없이 가져 일에 응할 점에 반드시 살펴 선택하여 굳게 지키고 사람을 임명하는 데는 반드시 밝게 구별하여 진용하거나 내쫓거나 하여 한편으로는 건건불식의 덕을 가다듬고 한편으로는 고가 출적의 법을 엄하게 하며 이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행하는 일이 한결같이 성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기강이 정연하고 문치가 크게 일어나 현인과 사인이 뒤섞이는 실착이 없고 모든 관직은 광패되는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사람이 못났다 하여 말까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말이 졸렬하다 하여 뜻까지 패하지 마시고서 허심탄회하게 들어주시어 반복해서 살피소서.